이번 시간은 제5강 행정입법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제2편 행정작용법이 보통 이제 목차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1장이 행정입법이고요. 제2장이 행정행위, 제3장이 그 밖의 행위 형식이 나옵니다. 이때 행정입법. 자, 우리가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해서 예외가 행정입법이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입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상 상권분립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되겠죠. 오늘날 행정입법도 불가피하게 우리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행정입법에서 보통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보통 나옵니다. 또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크게 자, 왜 행정주체가, 그죠? 행정기관, 행정주체가 법조의 형식에 의해서 일반적 추상적 기범을 정립하는 작용, 활동을 말한다.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고 학문상 용어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일반적, 추상적이 나오죠? 자, 수범자, 일반적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한다는 뜻이고요. 추상적이라는 뜻은 불특정 다수의 사례, 경우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범자와 규율 사안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 뒤에서 배우시는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이다, 영업허가 철회 처분이다. 이런 거죠. 또 영업허가 처분이다. 자, 이건 개별적 규율. 특정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율사는 특정 사례의 경우에 일회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법규범이라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말한다.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제2장에서 배우죠. 개별적이고 구체적 규율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행정입법의 종류를 보시면, 자, 먼저 광의 행정입법 있죠?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 다시 말하면 용어를 익히겠습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있죠? 자, 바로 이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좁은 의미의 행정입법이라고 해요. 보통 행정법 총론에서는 이 좁은 의미의 행정입법,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지방행정권에 의한 입법, 이걸 다른 말로 자치입법이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 입법이다 해서 자치입법이라고 하고, 여긴 지방의회가 지정하는 조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규칙이 있고, 또 교육감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이 있습니다. 자, 행정법 총론에서는 주로 협의행정입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자,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 즉 국가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입법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은 바로 국가중앙행정기관인 대통령, 총리, 각부의 장에게까지만 바로 법규명령 지정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거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는데, 이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는 것이고, 행정규칙은 우리 다른 말로 행정명령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자치입법에서 이 규칙과 혼동될 염려가 있으니까 행정명령이라고 하자는 견해가 유력한 견해입니다. 법규성이 없어요. 그럼 법규성이 있고 없고가 있는데, 법규란 것은 뭐냐? 법규범 중 국민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기관, 그 다음에 일반 국민, 재판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즉, 행위규범성,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행위규범성, 우리 재판관에게는 재판규범이 된다라고 해요. 자, 법규란 것은, 자, 쉽게 말하면, 우리 법의 성질, 법의 실질, 법의 내용 같은 말이에요. 법의 성질, 실질, 법적 성질이 이 법규다라고 한다면, 이 법의 내용이
바로 국민이 권리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국민이 권리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또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자, 이것에 의해서 우리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규범을 말하는데 그래서 일반 국민에게는 재판기범성, 행위기범성 또 그 다음에 재판관에게는 재판기범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제가 이걸 갖다 법규 개념, 뒤에서 이제 실질적 법규 개념, 이게 바로 실질적 법규 개념론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뒤에서 또 볼 텐데, 자,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 규범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과 행정기관과 재판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규범, 이것이 법규예요. 이것이 실질적 법규 개념론이고 더설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면 용어를 하나 익히고 가죠. 왜 익히냐면 우리가 행정법이 법원을 비셨죠. 거기에서 앞에서 했어요. 행위기범성, 쉽게 말하면 우리 일반 국민에게 있어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행정 영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도로교통에 참가할 때 그 활동이 되는 기준, 행위 기준이 되는 법규범이에요. 바로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겠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행정처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면 적법행위로서 행정처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행위 이 기준이 되죠. 재판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차량이 유사한 차량에 횡하고 과속하고 갔는데 뒤따라오던 경찰이 차고에서 제 차량을 과속 위반으로 단속한다. 저 억울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도로교통법의 기준에 서 내가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 재판관은 이 행정소송법에 행정소송을 하면서 도로교통법을 그 기준으로 해서 과속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과속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위법한 처분이죠. 위법한 처분. 그죠? 위법한 행정처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규범이다.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행정기준은 법규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뒤에 나오는데 그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 행정기준은 법규성이 없죠. 이 행정기준은 왜 법규성이 없느냐? 바로 행정주체 내부 질서를 기울이거나 그 공무원만을 구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좀 해놓으셔야 돼요. 해놓으시고 자, 뒤에 다시 갑니다. 빠르게 갑니다. 자, 법규명령 다시 한번 법규명령은 누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명령으로서 법규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법규는 국가와 국민 사이 관계를 기록하는 성문의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서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자,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한대요. 자, 일면적 효력, 여기 일면적 효력, 여기 일면적 효력, 그래서 양면적 효력이라고 해요. 양면적 효력 또는 양면적 구속효력을 갖는다. 구속하고 재판 법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죠. 법령의 근거를 요한다. 그렇죠? 왜요? 침입적 행정작용이잖아요. 부담적 행정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죠. 이 다른 말로 법률 여부가 있어야 한다. 양면적 구속력을 갖는다. 무슨 말이에요? 일반 국민을 구속하고 또 누구예요? 일반 국민을 구속하고 우리 재판관을 구속하죠. 그래서 자, 양면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자, 국민과 행정기관 모두를 구속해요. 그래서 양면적 구속력을 갖는다. 양면적 효력을 가진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법규명령은 법률 여부가 필요하고 양면적 구속력을 갖는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도 구속한다. 양면적 구속력. 또한 나가서 재판관도 구속한다. 자, 이어서 다른 자격과의 개념사 구별. 다시 한번 법규명령과 행정기축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 내용은 뒤에서 쭉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이거 간단히 설명드리고 갈게요. 비교는. 법규명령, 법형식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죠? 각부 장관에게까지만 있어요. 이렇게. 권력적 기초, 일반 권력관계에서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일반 권력관계 배우셨죠? 그죠? 행정작용법 관계를 말해요. 일반 권력관계, 일반 통치권에서 일반 국민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되죠.
법적 근거,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어요. 법규명령은 크게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그 내용상 구분인데, 위임명령은 근거법률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위임해 주는 거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집행명령은, 집행명령은 말 그대로 근거법률을 갖다가 근거법률이 집행에 관한, 시행에 관한 세부적 절차 규정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명령은 법률이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률예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집행명령은 단지 시행에 관한, 새로운 어떤 법규상 못 정해요. 시행에 관한 또는 집행에 관한 세부적 절차만을 규정하니까 이때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불필요, 이렇게죠. 그 다음에 성질, 법규성, 당연히 위임명령이든 집행명령이든 법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규범성, 또 대외적 구성력 다 긍정됩니다. 그 다음에, 위반 효과, 위법이 되고요. 존재 형식, 조문의 형식이고, 공포가 반드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서 공포되어야 합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한계, 법률위보의 원칙,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된다. 행정규칙은요, 그 형식 보면 훈령, 고시 등이죠. 그건 특별행정법 관계에서, 우리 앞에 배웠죠? 특별행정법 관계에서 적용되는 거. 한마디로 행정주체의 내부 질서를 규율하거나 그 구성원인 공무원을 규율하는 법규범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공무원 등만을 구속하니까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어요.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합니다. 법적 근거 요하지 않습니다. 불필요. 법규성 있어 없어? 부정되죠? 그 다음에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행정규칙을 따라서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조문의 형식, 우리 관례적으로 조문의 형식 또는 구술로 합니다. 공포가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불필요. 여기는 법률 위보의 원칙 적용이 있어 없어? 없죠. 법률 위 원칙만 적용됩니다. 차이점이에요. 간단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과 행정행위 구별이죠. 요거는 이제 여기 나오죠. 법규명령은 이렇게 일반적, 추상적, 규율 형식을 취해요. 이에 대해서 행정행위는 개별적, 구체적.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일회적으로 적용되죠.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간단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쭉 요 내용은 성질을 받으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법규 개념론, 좁게 보는 개념과 넓게 보는 개념이 있어요. 실질적 법규 개념론이 이것이 현재 덕설 판례입니다. 형식적 법규 개념. 내용 같이 봐볼까요? 실질적 법규 개념. 법규를 시민이 관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범.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범이다. 그래서 법규 명령에만 뭐를 인정한다? 법규성을 인정해요. 법규 명령에만. 행정규칙에는 어때요? 행정규칙에는 법규성을 부여합니다. 법규의 범위가 축소돼요, 확대돼요? 축소되겠죠. 이 형식적 법규 개념, 법규를 일반적, 추상적 규율 하는 것이면 다 법규다. 일반적, 추상적, 우리 법규 명령도 행정규칙도 일반적, 추상적 규율 형식을 취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의 공무원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의 불특정 다수의 사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행정규칙도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고 합니다. 이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은 물론 행정규칙에도 법규성이 인정된다면, 그 형식이 일반적,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런 개념. 다시 한번 실질적 법규 개념론, 형식적 법규 개념론 간단히 용어를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규 명령의 종류를 봐볼게요. 법규 명령의 종류. 보시면 효력 및 내용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효력 및 내용에 의한 분류. 잠깐 뒤에 봐볼까요? 여기 좀 있고, 그 다음에 법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법 형식에 의한 분류.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앞에 나와보시면, 먼저 여러분들 효력 및 내용에 의한 분류. 효력에서 법률 대의명령은 행정위법인 이 법규명령이 법률과 대등한 위치의 효력이 있다. 다른 말로 독립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 보셔야 돼요.
우리 법률 대의명령은 헌법에 직접 근거하여서 독자적인 권한이 발동으로 지정되고 자, 중요합니다.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예외적인 형태예요. 예외적인 형태입니다. 그죠?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이 긴급조치 등이 필요가 있을 때 하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죠. 예외. 요 구체적 예가 대통령이 긴급재정 경제 명령 등입니다. 또 긴급명령 있죠?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법률 종속명령. 우리 헌법은 이 법률 종속명령을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행정입법인 법규명령이 법률에 따른 효력. 그러니까 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 열등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법률이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 행정입법을 말합니다. 자, 유형, 내용에 따라서 보면 위임명령과 또 뭐가 있다고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자, 위임명령은 법률이 근거를 이룬다. 당연하죠. 위임된 법률에서는 새로운 입법상, 이거 같은 말인데, 새로운 법규상, 같은 말이에요. 새로운 법규상, 입법사항에 관하여 또 규율이 가능하다. 자, 집행명령은요,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죠.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상위 법령의 명시적인 권한이 수요가 없어도 발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입법상, 새로운 법규상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규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쭉 갑니다. 용어를 이렇게 해주세요. 용어. 자, 그 다음에 내용에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둘 다, 자, 우리 위임명령은 근거법률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위임, 숙권을 해줍니다. 그리고 집행명령은 구체적 위임이 필요치 않죠. 헌법적 근거 있고, 내용이 있고 쭉 한번 내용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둘 다 법규성이 있어요. 이 공통점. 이렇게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법 형식에 의한 분류인데, 자, 이제 두 번째 법 형식에 의한 분류.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과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법규명령이 있어요. 두 가지. 다시 한번 법 형식에 의한 분류한다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규명령과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법규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긴급명령 내용 봐주시고요. 대통령령, 그죠? 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죠.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 있죠? 자, 총리령 부령 있고. 자,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대통령령을 뭐라고 하죠? 시행령이라고 해요. 도로교통법은 국회가 지정했죠. 그래서 법률 정식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국회가 법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 법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근거법률에서 자, 대통령이 위임했다 하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하죠. 맞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총리령 부령 있죠?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 총리령 부령의 효력 우일관계. 총리령 위설이 현재 우리 저설이에요. 총리령 부령 유형,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헌법은요, 대통령령을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총리령 부령을 위임명령과 직권명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직권은 현재 통설 판례가 대통령령의 집행명령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의미한다고 봅니다. 우리 현행 헌법은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까지만 부죠. 행정안전부, 법무부 이런 것입니다. 기획지정부 이런 거. 자, 그러면 행정각부가 아닌 경우는, 이때 행정각부가 아닌 경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총리 소속의 법제처 있죠. 국가보훈처 있죠. 인사혁신처 있죠.
국가보안이라든지 법제라든지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에 관한 사항은 이때 법제처 장관, 국가보안처 장관, 인사혁신처 장관, 이 사람들 불용시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부, 처, 청이잖아요. 대통령, 국무총리, 부, 처, 청. 청은 총리수석. 청은요,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외청에 누가 있어요? 경찰청, 법무부에 검찰청. 맞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령지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총리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총리를 영으로 해야 돼요. 부의 외청 같은 경우는 부령으로 발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규칙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규칙이 용어에도 불구하고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거. 자,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교육감의 규칙. 여러분들, 우리 헌법 보시면요. 헌법 보면 국가 중앙행정기관인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의 장관에게 이렇게 법규명령 제정권을 주고 있는데 헌법상 독립국가기관이죠. 독립기관이죠. 바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있죠. 여기에 그 규칙 제정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상권분립에서 그 헌법상의 독립국가기관에게 국회에 관한 사항, 대법원에도 법원에 관한 사항, 헌법재판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의 이런 기관들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규칙은 법규명령이 성질을 갖습니다. 법규명령인 규칙을 말합니다. 다 법규성이 있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자,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는 법규명령. 감사원 규칙. 여러분들, 감사원 규칙 있죠? 이거 감사원 규칙인데, 감사원도 헌법상 독립국가기관이에요. 비록 대통령의 직속이 되어 있지만, 헌법상 독립국가기관입니다. 업무상. 그런데 이 감사원 규칙을 보면요, 이 감사원 규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감사원 규칙 지정권이 감사원 원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는데 우리 행정법학에 들어서는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보호충규칙이 있어요. 이거 행정규칙이에요. 뒤에서 배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헌법이 예시하고 있는 법규명령 뭐가 있어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있고 내용상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죠? 이건 하나의 예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규사항은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해야 돼요. 위임명령 또는 집행명령은 형식을 취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 때문에 그죠? 우리 행정법규 자주 바뀌죠. 우리 행정법규는 어떤 이 기술적인 발전, 도로든 산업이든 금융이든 매우 빠르게 사회가 변합니다. 발전하죠. 이 따라잡아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 법률이라든지 법규명령 형식을 취하다 보면 빨리빨리 대응할 수 없어요. 그죠? 대통령도 제가 받아야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국회로 갔다가 국회에서 위임해줘야 대통령, 총리령, 부령을 법규명령으로 위임명령을 정할 수 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대응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법령보호충규칙, 법규사항은 원래 법규명령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이런 법규사항이 즉 법령보호충사항으로서 법규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한 것도 허용됩니다. 법규명령성이 인정돼요. 또 행정규제기본법은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시험 지문이에요. 자, 이어서 우리 이제 우리 관련 법 주면 이것도 봐보세요. 우리 법규 사항을 행정규칙,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즉 고시로 법령 보충적 고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이 인정하고 있다. 이것도 시험 지문입니다. 받으시고. 자, 근거와 한계를 봐볼게요. 근거 한계. 자, 근거 한계인데, 법규명령 근거 헌법이다. 대통령이 긴급명령, 재정경제명령, 헌법에 있습니다. 위임명령, 집행명령 다 헌법에 근거가 있어요. 자, 법규명령의 한계, 위임명령의 한계.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국회가 행정입법으로 법규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할 때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특정해서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포괄적 위임 안 돼요. 우리 국회의원들 바쁘시죠? 그러니까 아이 귀찮다. 선거철도 갖고 오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다 정하시오. 이거 안 됩니다. 포괄적 위임 금지입니다. 다만, 이것은 법규명령 위임명령에서 통하는 거예요. 조례 같은 경우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합니다. 조례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국회 전속사항이 위임금지 원칙이에요. 원칙. 자, 우리 여러분들, 헌법은요,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 맞죠? 네? 행정조직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 이런 거죠. 조세 법정주의, 이런 거. 자,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재산권과 관련해서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직 법정주의, 또는 조세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 우리 신체의 자유와 관련돼서 다 법률에 이렇게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한 거, 국회 전속사항이라고 합니다. 위임금지가 원칙입니다. 자, 벌칙위임. 벌칙위임도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이것도. 벌칙위임은 가능해요, 이것도. 죄형 법정주의 관련해서, 자, 모법인 법률이 범죄 구성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위임하거나, 처벌의 종류 및 범위 상한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입니다. 벌칙위임도 모법인 근거법률에서 범죄 구성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위임하거나 처벌의 종류 및 범위 상한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재위임의 문제 보세요. 하위 명령의 전면적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위임. 우리 보시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근거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바로 총리와 각 부장관에게 재위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면적 재위임, 포괄적 위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명령의 한계는 그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 이게 뭐예요? 새로운 법규 사항을 집행명령으로 정할 수 없어요. 집행명령은 처음부터 그 목적이 근거법률이 집행에 관한 세부적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적 절차만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 발효 요건 및 그 하자 효과, 성립 요건, 이거 한번 쭉 보셔야 되게, 보시고. 절차 상의 요건에서 좀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꼭 아셔야 돼요. 국무회의 심의사항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만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총리령 부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 없어요. 공포가 필요하죠? 5번. 발효 요건 쭉 내용 보시고, 요 내용도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꼭 봐주시고. 성립 요건, 발효 요건, 이런 거 시간 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무효인 법규 명령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 원칙적으로 보다. 통설 판례는 원칙적으로 취소로 본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쭉 읽어주세요. 법규 명령의 소멸 쭉 계속 보시고. 자, 보시는데, 폐지하고 실효가 차이가 있어요. 폐지는 의사표시에서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접적 폐지가 있고 간접적 폐지가 있습니다. 실효, 의사표시 이외의 일정한 사실에서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부관의 성취가 있고요. 근거법령이 소멸. 이 근거법령의 소멸은 여러분들 시간 좀 내서 보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위임명령 중요해요. 위임명령.
근거법령의 효력이 소멸되면 당해 위임명령도 소멸됩니다. 자, 이거 좀 위임명령 이거 한 가지만 좀 알아두세요. 근거법령이 소멸해서 위임명령 같은 경우, 자, 근거법령이 있어요. 자, 근거법령이 폐지되면 위임명령도 폐지되죠. 효력이 소멸됩니다. 근데요, 나중에 근거법령이 또 만들어졌어요. 그럼 근거법령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위임명령도 소멸합니다. 실효돼요. 근데요, 나중에 위임명령만 있어요. 근거법령 없어요. 무효죠. 효력 없습니다. 나중에 위임명령만 있고 근거법령이 생기면 그때부터 근거법령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다시 위임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항도 좀 잘 나와요. 또 집행명령도 상위법령이 폐지되면 실효되는 것이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집행명령이 발효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유지한다. 이 내용은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행정규칙인데, 자, 행정규칙. 자, 그렇죠. 이건 행정주체 내부 질서. 자, 행정규칙 내부 또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와 행정 내부 간에 있어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법 규범을 말한다. 이건 성립배경 특별권력관계 이름 배웠죠. 좀 보시고. 필요성 보시고. 성질, 전통적 기능, 비법규성이죠. 일반 국민을 구성하는 효력을 대외적 효력이라고 해요. 대외적 효력 없습니다. 일반 국민을 구성하는 효력을 뭐라 한다고요? 대외적 효력.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고 그 특별권력관계의 공무원을 구성하는 효력, 내부적 효력. 행정기관 내부냐, 외부냐. 그래서 내부적 효력, 외부적 효력. 또 대내적 효력, 대외적 효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구성하는 외부적 효력, 대외적 효력 없고 내부적 효력만 가진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고찰 좀 나오고 있는데 행정규칙은 내부적 효력만 있죠. 자, 공무원만을 구속합니다. 외부적 효력, 일반 국민을 구속한 효력 있어요, 없어요? 자, 준법규설, 특히 재량 준칙과 평등 원칙이 결합해서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가 도출될 때 재량 준칙은 법규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다 해서 준법규설. 자, 행정규칙도 외부적 효력이 있다. 즉 법규성이 있다라고 보는 학설. 요 단답식. 이원적 법권론, 특별명령설. 자, 이원적 법권론은 뭐냐면요. 국회 입법권뿐만 아니라 행정 입법권도 인정된다. 그래서 행정권도 입법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규상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유형설이 현재 5판례예요, 사실은. 우리 행정규칙은요, 법규성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이 있어요, 이거. 쭉, 법규성 인정, 꼭 중요합니다. 이거죠, 쭉. 준법규성 인정, 재량 준칙 꼭 알아두셔야 돼요. 법규성 부인되는 거. 이렇게. 이거 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준법규설, 재량준칙 관계되죠? 꼭 아셔야 돼요. 평등원칙 관련돼서 잘 나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예외적으로 외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죠. 요거 쭉 보셔야 돼요. 내용에 의한 분류 뭐 쭉 내용 봐보세요. 또 규정 형식에 제가 볼 것은 요거 규정 형식에 의한 분류를 봐볼게요. 자, 광의훈령, 그죠? 광의훈령 뭐가 있어요? 훈령과 고시가 있다. 자, 훈령에는 협의훈령과 지시, 예규, 일일명령이 있다. 고시는 뭐예요? 행정청이 결정한 사항 및 기타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 이게 고시예요. 유형 쭉 내보시고 행정규칙적 고시, 일반자본적 고시, 법규명령적 고시가 있습니다. 자, 특별명령에 관한 논의.
이거 한번 내용 여러분들, 요 특별명령인데요. 이 특별권력관계에서 배우셨죠? 특별권력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명령에서 보시면 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주십시오. 나중에 우리 본문 할 때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의 행정규칙이에요. 광의 행정규칙. 쉽게 말하면 이걸 갖다가 설명드리면 광의 행정규칙이 두 가지인데 광의로 보는데 특별명령은 특별권력관계에서의 우리 공무원을 규율할 때는 이건 법규로 봐요. 법규. 특별명령이죠. 특별권력관계에서 우리 공무원을 규율하는 거. 법규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협의 행정규칙, 행정기관 내부 질서, 행정기관 내부 질서, 행정기관 내부 질서를 규율하는 협의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고 봐요. 이건, 그죠? 요거는 공무원을 구속하는 거고, 요거는 일반, 그죠? 협의, 이거는 일반 국민, 그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법규성이 없다. 공무원에 대해서만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만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한번 읽어주세요. 예. 규범구체행정규칙, 이건 독일에서 인정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판례 같은 경우는 규범구체행정규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판례 같은 경우는 규범구체행정규칙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일종으로 봐요. 근데 우리가 학설상 이걸 구별긍정설 이것이 다우설이에요, 사실. 유력설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우설입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유력설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종종 우리 교수님들 존중해 주셔서 은사님들 존중해가지고 독일서 공부하신 쌤들이 이것다가 자기들은 유력설이고 여기 기존에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을 갖다가 부정하는 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거, 그것도 이제 다우설로 봅니다. 일단은 다른 거 필요 없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 요 내용이 대동소예요. 요거에서만 차이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규율사항과 법적 근거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은 행정의 전문적,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일반적 사항도 규율해요. 그런데 규범 구체 행정규칙은 행정의 전문적, 기술적 사항만을 규정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은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규범 구체 행정규칙은 위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 똑같아서 현재 보시면 구별 긍정설에서 시험 내는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독일서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다 이쪽 이제 구별 긍정설에서 시험제를 갖다가 출제하고 계십니다. 쭉 내용 좀 보시고요. 내용 나머지 쭉 보시고 우리나라의 논의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요건, 효력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공표를 요하지 않죠. 공표를 요하지 않는데 고시나 공표는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우리 행정규칙 내부 질서를 규율하거나 공무원만을 구속하니까 우리 국민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공포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잠깐요. 이거 보세요. 중요한 건데, 효력요건에서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이 법규, 이거 좀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실질 내용은 법규명령이죠. 법규성을 갖지만 행정규칙이 형식을 취해서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예요. 다만 고시나 공표는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점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의 하자와 공무원의 심사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 이제 본문할 때 다 공부할 겁니다. 행정규칙의 효력, 내부적 효력, 외부적 효력, 원칙적으로 부정되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인정되는 거, 이렇죠. 인정할 수 있는 이론, 이원적 법권도 인정하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규범 구체적 행정규칙, 됐죠? 법률 대의적 행정규칙. 간접적, 이게 중요하죠. 학생들이 많이 틀립니다.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 인정, 준법규성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 이게 바로 재량 증축을 말하는 거죠.
재량준칙. 그래서 우리 기억번, 요 니은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례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적 효력 부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 등에 인정됩니다. 다시 한번. 직접적, 간접적. 간접적 외부적 효력. 재량준칙. 그죠? 준법규성. 이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해서 그렇습니다. 자,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 요건 이제 그 마지막인데요. 행정입법의 내용과 형식은 일치해야죠. 예를 들면, 행정입법의 내용이 법규사항이면 그 형식은 법규명령 형식을 취합니다. 또 행정입법의 내용이 행정처의 내부 질서나 공문을 기할 때는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합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되죠. 그죠? 요거. 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판례 입장, 이제 법규명령식. 형식은 법규명령이지만 내용은 뭐예요? 내용, 실질 내용은 이런 경우. 판례 입장.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 때는 뭐로 봐요? 법규명령으로 봐요. 맞죠? 원칙으로 봅니다. 자, 잠깐 보시면. 자, 내용 하나 더 보여요. 그 다음에,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보면, 법규명에서 부정이에요. 원칙 부정.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법규명에서 부령 형식, 총리령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판례가 법규명령성을 부정합니다. 이게 부정이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긍정한 거죠.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기준 등에 관한 구여객 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 제31조 요 이상 꼭 암기하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을 보면 요거는 이렇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판례 입장. 자, 학설과 마찬가지로 실질을 강조해서 이걸 갖다가 법규명령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쭉 내용 봐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령 보충적 고시도, 여기 보시면 여기 위임위법에서의 그 한계 있죠?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위법의 한계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판례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공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까? 필요치 않다고 봤습니까? 필요치 않다고 봤어요. 거칠 필요가 없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대외적으로 고시나 공표를 할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간단히 받으시고 행정규칙 소멸, 폐지와 실효가 있습니다. 자치법은 여러분들 시간 내서 받으십시오. 시간 내서 한번 받으시고요.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그 행정입법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은 본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